자, 무게중심. 삼각형 무게중심부터 해보도록 하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거시기 하려면 일단 자네들이 무게중심 어떻게 그리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딱 설명하고 끝났잖아. 맞지? 그치? 간단하게 빠르게 복구하고 넘어가 보자. 무게중심은 무엇의 교점? 중선의 교점. 그리고 해보면 무게중심의 위치가 몇 대 몇? 2대 1. 즉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은 한 변의 중점을 구해서 얘를 구하고 나서 2대 1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게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지. 됐어? 그거를 이렇게 직접식으로 막 계산해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평균 구하듯이 똑같이 나온다. 두 점의 중점 구하는 것도 평균 구하는 것처럼 더해서 나누기 2잖아? 그럼 무게중심은 이제 점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x1, y1, x2, y2, x3, y3라고 놓는다면 무게중심 구하는 것도 결국은 그냥 3점의 평균 구하듯이 x좌표 3개짜리 평균 내고 y좌표 3개짜리 평균 내면 된다라고 딱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과정이랑 다 설명했었어. 그치? 바로 문제 가볼게. 자, 그래서 삼각형의 두 꼭지점은 알려주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려줬네. 자, 이것도 물어보자. 좌표 평면에 정밀하게 1,5 이러고 그려야 될까? 그냥 대충 슉 그려도 될까? 대충 그려도 상관없지? 중요한 건 무게중심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다. 1,5 B가 6,1 C를 몰라. 그런데 무게중심을 알아. 아, 이거의 평균이 얘구나. 됐어? 따라서 구해보자. 평균을 구해보자. X끼리 A 더하기 1 더하기 6 해서 나누기 3.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7 나누기 3 이러면 되겠네. Y좌표는 B 더하기 5 더하기 1 해서 나누기 3. 평균. 근데 이걸 알려준 거지. 얘가 5다. 얘도 5다. 라고 딱 등식, 방정식 완성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주시면 되지. 됐지? 그런데 무게중심을 유도하는 과정이 원래 중점 구해서 내분점을 구하는 것이다 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 얘도 보자. 그림은 대충 그려도 되거든. 근데 얘는 보면 이번엔 B랑 C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BC의 중점을 알려줬어. 이렇게 딱 요거 하나만 알려줬어. 즉 그 3개짜리 공식, 그 공식을 쓰라는 게 아니지. 무게중심 구하는 원리를 이용하라는 얘기네. 무게중심의 위치가 정확히 2대 1 되는 지점이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라는 소리지. 2대 1 지점에 무게중심 G가 있잖아. 맞아? 따라서 얘를 구하려면 결국은 AM에 이거 MA로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비율이 달라지겠지. 지금은 AM으로 AM에 2대 1 내분점 계산을 하면 G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나? MA에 라고 하실 분들은 1대 2 내분점이라고 해야지. 당연히 뭘로 계산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고. 됐냐? 뭘로 할까?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그래? 아래로 하자면 MA니까 그럼 M좌표를 먼저 앞에다가 A좌표를 뒤에다가 쓰고 1대 2 내분점 계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지. 자, 몇이야? 마이너스 3. 자, 내분점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이 다 되어 있으셔야 될 거야. 오늘부터는 빠르게.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무게중심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 보면은 이따 뒤에 또 있는데 뭔가 막 설명할 게 막 이렇게 있는데 결론은 무게중심 이런 개념이 좀 있어. 결론은 무게중심 이런 게 좀 있어 여기에.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뻘짓거리 하면서 시간 다 버립니다. 그냥 결론은 무게중심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끝인데 까먹어가지고 또 그거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엄청난 시간 손해를 보겠지. 즉 지금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 얘 무게중심이 대충 뭐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때 이런 규칙으로 한번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 볼게. 이거 비율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지금은 뭐 3대2 해볼까? A에서 3대2 점을 하나 이렇게 탁 찍어. P. 됐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찍을 거야. 3대2 이어서 3대2 이어서 다시 3대2 뭐 이런 규칙으로 돌아가면서 일정하게 점 3개를 찍어 볼게. 됐냐? 그치? 3대2 3대2 뭔지 알겠지? 그런 규칙으로 돌아가면서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노란 거랑 일치합니다. 선생님 왜요? 라고 말하면 얘도 증명이 되게 단순 무식해. 진짜 문자로 다 잡아가지고 밑에 있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증명이 되게 단순해. 진짜 문자로 다 잡아서 문자로 내분점 공식 써가지고 진짜로 여기 구한 다음에 그걸로 진짜 무게중심을 되게 단순한 계산이야. 따라서 나는 안 할 거야. 요 과정은 이래. 그냥 직접 진짜 내분점 구하고 진짜 내분점 구하고 진짜 내분점 구해가지고 진짜 무게중심 구하는 거야. 해보면 결론이 여기 보다시피 그냥 원본 무게중심이랑 똑같이 나온다 야 결론이. 됐냐? 따라서 이런 규칙으로 만드는 삼각형들은 전부 다 원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규칙을 깨보자. 3대2 찍고 다시 3대2 찍은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꺾어서 2대3 이러면 이제 아까의 그 규칙을 깨버린 거지. 이러면 이제 뭐 없어. 진짜 다 구해야 돼. 이러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얘랑 같지 않다. 따라서 그럼 진짜 구해야 돼. 내분점 구해서 여기 구하고 내분점으로 여기 구하고 내분점으로 여기 구해서 진짜 무게중심 구해야 됩니다. 됐지? 요런 거. 그래서 얘도 실은 삼각형에 세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뭐 딴 거야. AB의 중점 ABC는 안 알려주고 중점을 3개를 알려줬지. 아이고 중점을 3개를 알려줬지. 그 다음에 요게 BC의 중점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알려줬어.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1대1, 1대1, 1대1 돌아가면서 일정하게 잡은 거 맞지? 즉 이놈의 무게중심은 노란 거랑 일치할 거야. 즉 문제에서 노란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냥 얘로 무게중심 구하시면 답. 여기서 빠르게 구해보면 자 x좌표 다 더해서 마이너스 5 0이네. 그 다음 y좌표는 5 더하기 2 이거 3이고 6이랑 더하면 9니까 나누기 3하면 3. 정답은 0,3. 됐냐? 여기가 그런 게 좀 많아. 결론은 무게중심, 무게중심 이런 게 좀 뒤에 또 있어요. 얘도 결론은 무게중심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게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되고 앞에서 했었어. 앞에서 한 적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네. 저 아저씨는 방금 풀고 있어가지고 저 아저씨는 기억이 또렷하겠네. 방금 풀고 있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냥 너네들은 이제 내가 숫자로 예시를 들어줄게. 5,4 이래 놓고 점 P 하나를 랜덤하게 특정한 다음에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있었지. 이거 기억나? 기억하는 사람은 이거의 정답을 벌써 말할 수 있을 텐데 답은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P좌표? 이거부터. 이거를 안 까먹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P좌표가 몇인지 알 텐데 아는 사람 불러봐. 자신 있게 몇 콤마 몇이요 라고 말해봐. 얼마나 기억하나 보자. 이런 자 X와 Y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지. 그냥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X는 X끼리 남남이지 소위 말해. 그런 상황에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면 저거 중점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AB의 중점 구하면 이게 P좌표. 그래서 지금은 3개로 할 건데 다시 한번.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직접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직접 구하는 건 이제 거리 재는 거지, 직접. 직접 거리 재는 거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원래는 이렇게 루트인데 여기에 제곱 붙어 있으니까 루트 날라갈 거고. 마찬가지로 BP제곱도 얘랑 거리 재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루트가 날아가겠지. 지금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고,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1에서도 했던 것처럼 변수별로 따로따로 정리해서 써보면, 나의 계산은 바로 빠르게 할게. 전개해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5. 요게 이제 x쪽 정리한 거고, 그냥 괄호로 한번 구별되게 묶어줄게. 그 다음 y쪽도 잘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2y제곱 마이너스 6 12y 플러스 16에 4 2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냐? 그러니까 기억하지? 이게 뭐 0이다 이렇게 등식이면 이거 갖다 뭐 할 게 없어. 몰라 용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거의 뭘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 이차함수 최소값이라 생각하면은 실은 1차항하고 2차항만 알아도 되지. 축이 언제니? 축이 몇이야? 4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는 지금 x는 4일 때, 그리고 얘는 언제? 이건 3이지. 3일 때 최소인 거를 알 수가 있고, x는 4, y는 3일 때 최소값을 갖는 애. 그래서 그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얘가 최소가 되는 p좌표가 x가 4에 y가 3일 때구나. 만약에 최소값 구해라 그랬으면 이제 그건 이제 진짜로 이 수치를 계산을 해야지. 맞지? 그래서 계산해 놓고 보면 결국 이게 결론이 뭐야? 중점이잖아. y좌표도 중점이잖아. 그래서 별다른 특징 없으면 중점이구나 하고 이제 아까처럼 바로 나오는 거. 됐나? 이 일은 단 언제만 가능하다? 얘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를 p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 y는 2x 위의 점이다 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p좌표가 요렇게 잡히게 될 거고, 맞아? 그치? 이러면 이제 얘네들의 관계가 생긴 거지. 얘가 결정나면 얘도 결정나. 다시 말해, 여기에서 노란 거랑 파란색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은 문자가 돼. 같은 문자, 요거도 A가 되고, 요거도 A가 되고, 요거도 2A가 되고, 요게 같은 문자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 식을 다시 섞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중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3개로 할 뿐이야. 즉, 이젠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1,3 이래 놓고 이 3개짜리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을 구해라, 아니면 뭐 최소가 되는 p를 구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 점 p가 아무런 특징 없이 남남으로 뭐 a, b로 하자 이번엔, 아예 그냥 상관없는 두 문자로 잡히면 얘도 아까처럼 원래대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 쓰는 거고. 자, x 아니다, 다 쓸게. 원래대로라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 쓰는 거고,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고 있는데 루트를 안 쓰는 이유가 이 제곱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야. 제가 아예 공식에서도 루트가 없는 줄 착각하지 마. 지금은 여기 제곱 돼 있어서 루트를 안 쓰고 있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건데, 자, 다 하지 않은 x좌표, 요 A쪽, 요거 하나만 해볼게. 자, 이거 다 빠르게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3a 제곱에, 자,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10a에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8a 플러스 상수항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최소값 마찬가지잖아. 이거 언제 최소냐? 축 몇이야? 3이지. 맞아? 근데 그게 놓고 보면 무게중, 즉 3개의 평균 수치와 같아. 더해서 나누기 3 해봐. 3이잖아. 맞아? 그래서 2개짜리 제곱의 합도 평균 수치에서 최소가 나오고, 3개짜리 제곱의 합도 평균 수치에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실은 무게중심 구하라고 알았어. 그러면서 무게중심 빠르게
자, 4, 5, 6, 7, 8, 9. 여기도 3이네. 이거일 때 최소구나 라고 잽싸게 최소가 되는 P좌표는 금방 구할 수 있다. 물론 최소 값을 구해라 그랬으면 이제 계산은 해야지. 에이, 숫자로 알려줬는데 계산 정도는 해야지. 최소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됐냐? 그게 여기입니다. 따라서 3개짜리의 최소값을 구해라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점 P를 이런 관계식 위의 점으로 올려놓게 되면 평균 내면 안 됩니다. 정석대로 다 써서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됐어? 이차함수 다 써가지고 최소값 구하는 걸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냥 특징 없이 따로따로 잡혀 있는 거지. 그치? 그냥 랜덤하게 잡혀 있는 거지.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무게중심 구하시면 됩니다. 몇이야 이거? 더하면 4, 12 나누기 3하면 4. Y좌표는 3이네. 됐냐? 여기는 최소값도 구하래지. 최소값은 그럼 이제 계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셔야 되고. 됐지? 됐지? 무게중심도 얘입니다. 일치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됐지? 시험 때 까먹으면 손해를 좀 보겠지? 남들은 그냥 무게중심하고 넘어가는데 혼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시간 모자라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라. 이거도 3개짜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해라. P좌표 뭐 딱히 더럽게 안 올려놨고. 됐지? 됐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자네들이 많이 못 알아보는 문제 중에 하나.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된다? 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는데 모르겠으면 그려라도 봐라. 지금은 그럼 아예 뭔 소리인지 모르는 상태로 Y축이라는 것도 언급돼 있으니까 지금은 자세히 그릴 때지. 대충이 아니라. A좌표가 마이너스 3,1 뭐 여기쯤. B좌표가 1,6 이거 좀 그리자. 그대로서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이렇게 잘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잘린 지점은 여기겠네? 됐냐?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M 대 N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됐냐?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은 얘가 Y축 위에 점이다. 이 말은 알잖아, 너네들. X축 위에 점 P, Y축 위에 점 P 이런 말은 알잖아. 그 말 바꿔서 말한 거야. 됐어? AB의 M 대 N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럼 저 자식은 0, 어쩌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Y축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저렇게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은 공식 써야지. 내분점 공식을 써봅시다. 그리고 힌트는 X좌표가 0인 거에 들어있어. 자, 일단 해보자. A부터 할게. 얘랑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 자, 공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왜 이래. M 더하기 N분의 M-3N 다시 M 더하기 N분의 6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힌트는 어디 들어있어? 이게 0이다에 들어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 지금 요 M과 N이 비례식의 숫자인 거 잊지 마. 즉 저 M과 N은 정확하게 몇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 니네들이 비례식이 예를 들어 자 3대 1이라는 비례식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봐. 그럼 얘가 0이구나. 그러면 대가리가 0이지. 그러면서 이제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M-3n이 0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답을 구했는데 구한지를 몰라. 문자가 2개니까 막 등식 하나 더 없나 선생님 힌트가 부족해요 이러고 있는데 M과 N이 지금 비례식의 숫자라고. 됐냐? 이미 답이 나온 거야. 됐어? 그래, 이거 실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요가 되겠지?
앞에서 했던 거 이거 비례식으로 바꾸는 거 기억하지? 그거잖아 지금. 저 m과 n은 비례식에 해당되는 숫자야. 따라서 이거는 지금 m 대 n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고, 따라서 m 값은 m이 3이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지. 따라서 m 값은 m과 n 값은 m이 3이면 얘가 1일 거고, 얘가 6이면 얘가 2일 거고, 얘가 9면 얘가 3일 거고, 무수히 많이 나와요. 뭐라고? 3루트 2랑 루트 2. 그것도 3대 1 되지, 그치? 난 또 뭐라고. 맞아. 그래. 너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얘도 3대 1, 그치? 근데 이 말 때문에 정답이 3하고 1인 거야. 저런 말도 다 의미가 있어. 그냥 흘러 듣지 마. 서로 일단 자연수래 루트 2 컷 이런 거 서로소 아니지, 서로소 아니지, 서로소는 약분할 대로 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답이 m은 3, n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스텝 2에 2번부터 가보도록 하지. 어쨌든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자네들이 언제 많이 했었냐? 공통수학 1 할 때 다양한 형태로 연습했던 거. 복소수에서도 규칙성 찾기 했었고, 중간고사 때는 복소수에서 규칙 찾는 거, 패턴 찾는 거 했었고, 기말고사 때는 그 오메가랑 행렬에서 했지. 규칙이나 패턴 찾기. 하여간 수학에서 규칙이나 패턴 찾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네들을 항상 쫓아다닐 거야.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규칙이나 패턴을 찾는 문제인데, 당연히 규칙이나 패턴은 내가 뭐든 그림을 표현을 하던가 식을 쓰던가 해야 나오지. 맞지? 손 놓고 바로 딱 문제만 읽고 규칙 딱 이렇게 찾은 적이 있었어? 오메가 할 때나 복소수 할 때나 행렬 할 때? 아니지. 근데 꼭 애들이 특징이 딱 문제 읽고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손 놓고 별표야. 그럼 그냥 계속 못 풀어, 평생. 일단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뭐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일단 표현은 해봐야 될 거야. A,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중점이 M1이래. 얘네들의 중점이 M1이래.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는 좀 해봐야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선분 A, M1. 얘네들의 중점을 다시 M2라고 했고. 다시 또 이거 문제를 읽어서 내가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운데 찍는 중이고, 그 뒷거리를 10번을 했을 때 뭐 비율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 문제네. 맞아? 진짜 10번 하는 거겠냐고. 아니지. 하나씩 규칙을 찾으란 얘기겠지? 노란 거부터 M1일 때부터 따라 봅시다. M1일 때 뭘 찾아볼까? 자네들은 이 방법으로 가볼까? 그러니까 M1일 때, 자, 아까 지금 여기 노란 점 M1만 봐. 그럼 저 M1은 선분 A, B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물어본 게 지금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보고 있으니 그걸로 해보자. 얘 몇 대 몇이야? M1은 A, B에 몇 대 몇 내분점이냐고. 중점이죠. 1대 1이잖아. 1대 1이네. 1대 1 내분점이네. 좋아. 이렇게 규칙을 찾아봐야지, 어떻게든. 패턴을. 그럼 M2는 A, B의 몇 대 몇일까? 그러니까 자연수로 말해라. 한 칸에 세 칸이겠지? 1대 3. 자, 그럼 M3는 이거에 몇 대 몇? 1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겠네. 규칙 보이는 거 있어? 규칙이 보였다면 M4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15. 규칙을 뭘 보고 있는 거야? 둘의 합을 먼저 생각해 보면 돼. 둘의 수치. 합이 2야. 얘네 둘은 더한 게 4지. 얘네 둘은 더한 게 8이네. 많이 보던 패턴이잖아. 2, 4, 8, 2의 거듭제곱 형태. 얘가 16이고, 맞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이 M10이라는 녀석은 이 비례식 두 개의 합이 몇일까? 그러니까 2일 때 제곱, 3번일 때 세제곱, 4번일 때 4제곱.
10번이면 10제곱. 2의 10제곱이겠네, 합이. 2의 10제곱이면 1024죠. 그럼 합이 1024니까 몇 대 몇? 1대 1023이겠네. 그냥 규칙 찾기. 됐지? 규칙 찾기 문제를 보고 안 배웠어요 소리는 나오면 안 돼. 안 배웠어요가 아니라 그냥 네가 빠르게 문제 읽고 때려쳤어요가 정답이야. 뭘 해야 나오지. 그러니까 해놓고 모르겠어. 그런 건 인정. 아, 그럼 여기를 봐봐. 근데 그냥 깨끗하게 갖고 와서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앞으로 계속 문제 바뀔 때마다 다 모르겠네. 됐죠? 뭐든 알아내려고 자꾸 해보십시오. 그 다음 53번은 이제 공수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기술을 쓰는 문제겠네. 계속 썼어. 그리고 특히 2차 부등식 할 때도 부방그답 할 때도 계속 썼고. 됐냐? 과연 얼마나 잘 알아듣나 볼까? 그림 잘라줄게. 부등식 할 때도 내가 계속 제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요 행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게 나중에 저기 미적분에서 한다 그랬지? 즉 여기 지금 잘 못하면 미적분도 헤매게 돼 있어. 지금 잘해놓으라고 말했어. 아유 오랜만에 그리네 이 그림. 자 얘가 저 노란색 관계식. 그 다음 자, 지금 무슨 세팅하고 있는 거야? 그림을 보니까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에 교점이 PQ로 잡혀 있고, 맞아? 교점이 PQ로 잡혀 있지. 교점 PQ 잡혀 있지. 그 다음, 그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X좌표 하나 알려줬네. 근데 원래 말했다시피 내분점, 외분점 증명할 때도 내가 뭐라 그랬어? 원래 내분점, 외분점은 그냥 따로따로 X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Y좌표끼리 내분점 그냥 따로따로 할 거 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X좌표 쪽에 힌트가 잡혀 있는 상태. 됐냐? 그럼 교점 구하는 방법이 뭐야? 연립하는 거잖아. 근데 연립했을 때 여기 미지수 K가 있기 때문에 연립해서 막 2차 방정식 이쁘게 조립 인수분해 돼가지고 막 해가 딱딱 안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공수원에서 열심히 2차 부등식 때도 했던 교점 세팅하는 기술을 쓰도록 합시다. 자, PQ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 요 작업. 지금 이거를 잘 따라오고 있다면 일단은 이 개념 기술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거네. 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그림인 거지. 맞아? 됐냐? 됐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 기말고사 때도 계속 했고 이런 행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됐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두 근과 일치. 맞아? 따라서 지금 요 힌트는 공수원 개념으로 힌트를 얻은 거고. 그럼 이번에 배운 공수2의 내분점 기술은 얘랑 얘가 내분하는 점 X좌표가 1이다.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구분되기 쉽게. 즉 지금 P좌표와 Q좌표가 있는데 딴 건 안 알려줬고 요 내분점 1대2 내분점에 X좌표만 1로 줬거든. 근데 실은 그거는 X좌표끼리의 여기 비율을 준 거랑 같은 거잖아.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1대2 내분점이 1이다 라고 알려준 거지. 이게 이제 공수2의 내분점으로 얻은 힌트. 맞아? 됐지? 공수2로 얻은 힌트, 공수1으로 얻은 힌트. 요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겠네. 됐냐? 자, 보자. 세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평행사변형 힌트가 나와 있고, 둘레의 길이 나와 있네. 자, 질문. 자세하게 그릴까? 일단 대충 그려볼까? 일단 대충 그려서. 그러니까 풀다가 이제, 잠깐만. 그림 대충 그리니까 이상한, 뭐가 좀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세히 그리면 돼. 평행사변형 힌트는 일단 메인으로 써먹는 게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기 때문에 일단은 대충 그려서 시작. 자, 요 문자 알파벳 순서 중요하지. 여기를 A로 친다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써주면 대각선 관계가 누구랑 누가 대각선 관계인지 그거 알아내는 게 일단 최우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자세히 그릴 필요는 아직은 없지.
따라서 A와 C의 한 가운데랑 B, D의 한 가운데가 일치한다. 일단 요거를 이용해야 되겠네. 됐냐? 지금은 D좌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D좌표는 문자로 놔야지. 자, 그럼 평행사변형 기술부터 써보도록 하자. A와 C의 중점 좌표, A와 C로 중점 계산하면 뭐냐? 마이너스 2, K 더하기 3 나누기 2네. 됐지? 이게 BD. BD니까 이번엔 얘로 중점 구하는 계산식 써야지. 그러면 A-5 나누기 2, B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잡히네. 됐냐? 자, 일단 A는 나오는 듯. 그치? A는 구할 수 있으니 빨리 구하고 치워버립시다. A-5가 자, 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A는 1이네. A는 1 일단 하나 확보.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힌트 하나를 얻었지. 분모 둘 다 2분의 2분의니까 분자끼리만 합시다. K 더하기 3이랑 B 플러스 1이 같구나. 그럼 뭐 K로 정리할까? 뭐 아무거나 K는으로 하던 B는으로 하던 나중에 필요하면 바꾸면 되니까 힌트 하나 딱 됐냐? 그럼 지금은 진짜 힌트가 하나가 부족한 상태. 그럼 남은 힌트 하나 써야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 남았잖아. 둘레의 길이 알려준 힌트 아직 안 썼지. 됐냐? 즉 둘레의 길이 구하러 가자.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구해봐야지. 아는 점은 먼저 구해야지. A, B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네.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몇이야? 16 더하기 4 루트 20. 그럼 당연히 요 짝도 루트 20일 거고. 됐냐? 그 다음 AD 아니면 BC 둘 중에 하나. BC? BC가 낫냐? AD가 낫냐? AD나 BC나 둘 다 믿을 수 있지. 얘랑 얘로 해도 여기 A가 1, 그러니까 얘는 1인 거 알아. 얘랑 해도 이제 B라는 미지수가 하나 있고 BC 얘네들이 해도 미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됐냐? 됐지? 따라서 뭐 BC로 해봅시다. 얘랑 얘로 여기 구하러 가보자. 자, BC 길이를 얘랑 저거로 구하게 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몇이야? 4랑 4 더하기 K-1제곱. 왜 루트까지 잊지 말고. 지금은 제곱 안 돼 있어.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잊지 마. 됐냐? 됐지? 따라서 둘레 길이가 6루트 5래. 자, 20이 2루트 5지. 즉, 저 2루트 5 더하기 저거. 요거 안에 거 전개 바로 갈게. 플러스 1에 플러스 4니까 5겠네. 얘가 3루트 5다. 바로 되냐?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6루트 5가 평행사변형이랑 똑같은 거 2개씩 더한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 2개씩 더한 거잖아. 그래서 반절만 계산한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2루트 5 넘겨주면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네. 자, 이러면 이제 제곱할 맛이 나지. 양변 제곱은 0이네. 뭐야? 제곱하면 5 지워지잖아. 맞아? 따라서 K 값이 뭐뭐 나오니? 2개가 나오네. 그럼 또 이제 선택의 순간이네. 뭐가 답일까부터 또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건 이제 넣어봐야지. 자, 하나씩.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 정도는 잘해야 돼. 다 구해놓고 틀리지 않으려면 K가 0이면 B가 2고, 이렇거나 아니면 K가 2면 B가 4겠네.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지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이젠 그려볼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릴 때랑 그리지 않아도 될 때를 구별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쉽게 무슨 뭐 예를 들어 K가 0보다 크다. 그런 힌트 있으면 고마운 건데 없잖아. 없잖아. 그럼 이제 얘를 알아내려면 이제 직접 다 확인을 좀 해봐야지. 됐냐? 그래서 이거 먼저 해볼게. K가 2에 B가 4인 경우를 먼저 해봅시다. 즉 K가 2에 B가 4면 A 좌표는 마이너스 1,3이고 지금 한번 좌표들을 다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5,1이고
그럼 C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 다음 D좌표가 1,에 A는 아까부터 1이었지. B가 4가 되는 거지. 그래 놓고 한번 그려봐야지. 이게 말이 되나? 사각형 맞나?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잘 그려야죠. 지금은 그래도 잘 그릴 때가 됐지. 이제는. 자, A좌표가 마이너스 1에 하나, 둘, 셋, 요 정도 되나봐. B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1. C좌표가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야. 졸라 수상하지 않냐, 이거? 이거 일직선 아니야? D좌표는 문제 없어 보이고. 아니네! 이 자식이 사각형이 아니야. 이게 아니네.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잘 그릴 때지.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러면 저기 K가 0인 경우 해볼까? 지금 K가 요 자리였지. K가 0이면 여기가 이렇게 0이 될 거고, B가 2면은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요것도 한번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1,3. 여기가 A.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1. 여기가 B. C가 하나, 둘, 셋. 문제 없어 보여. D가 한 칸에 하나, 둘. 아, 이게 맞네, 이게 맞네. 됐지? 그림을 자세히 그릴 때는 또 자세히 그려주셔야 돼요. 자,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좌표 하나 줬고, 그 다음 변 AB의 중점 좌표 알려줬고, 그 다음 무게중심 좌표 알려줬네. 그리고 뭐 BC 2대1 내분점. 자, 저기 또 판단해봐. 대충 쓱 그릴까? 조금은 살려서, 좌표 좀 살려서 그려볼까? 대충?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는데, 그냥 의심할 요소들 같은 거 잘 봐. X좌표가 똑같거든. 근데 좋아. 시작은 대충 해봐도 상관없어. 만약에 내가 대충 시작했어. 뭐 일단 대충 해보지 뭐. 그러면서 이제 AB의 중점이니까 AB의 중점 여기를 알려준 거지. 그리고 무게중심 알려줬으니까 뭐 대충 1대2 해서 처음은 대충 그려봐도 돼.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대충.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대충 그려도 못 푸는 문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 내분점 기술을 쓰면 C좌표 구할 수 있지. 맞아? 대충 그려도 풀 수는 있어. 지금 이거 대충 그린 거지? 맞아? 하나씩 그냥 대충 그린 버전이랑 다 해볼까? 일단 B좌표도 구할 수 있지. 얘랑 얘의 중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암산되나? 7하고 뭐랑 더해서 3 나와야 돼. 몇이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6이 돼야 되니까,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여기 0이잖아. 됐냐? 자, C좌표는 이건 암산하긴 조금 무리가 있지. 요거의 1대2 내분점이 3,1이다를 해야 되니까, 얘랑 C좌표랑, 아이고. 1대2 내분점 공식을 써주셔야 되지. 자, 그럼 내분점 공식을 쓰게 되면 A 플러스 U. 얘가 3. 그 다음 다시 또 내분점 공식을 Y좌표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네. 따라서 A랑 B랑 다 나오지. 문제없이 나오기는 해. 됐냐? 그런데 이거를 잠깐만. X좌표가 똑같네. 조금 수상한걸? 그럼 너무 대충은 그리지 말고 그래도 약간만 살려서 그려볼까 해가지고 내가 자세히 그릴 때도 있고 아예 대충 그릴 때도 있고 약간 그 중간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 중간 그리는 게 뭐라 그랬냐? 너네들이 연습장에 상상 속의 좌표 평면을 하나 상상하면서 뭔가 원점 하나를 딱 상상하면서 그냥 한 반 정도 대충 그리는 것이. A좌표가 7,5래. 아, 그럼 7,5 한 여기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선으로 그랬잖아. 너네들이 상상 속에 여기를 지금 원점으로 상상하면서 나름 상상하면서 대충 그리는 거야. AB의 중점이 3,0? 이게 AB의 중점이래. 아, 그러면 B가 대충 중점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B가 뭐 한 요쯤 있나?
그 다음 무게중심이 잠깐만 무게중심이 3,1이면 얘랑 같은 라인이지. 맞냐? 그러면 무게중심 성질이 1대2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 남은 한 꼭지점의 위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고. 됐냐? 실은 C좌표는 공짜로 바로 나와. 이 그림이면. 왜? 요 중선이 그냥 Y축과 평행한 선이잖아. 즉, 여기는 3,0이고, 여기가 3,1인데, 여기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 3, 몇이겠냐? 3이겠지. 실은 이건, 이 정도 그렸으면 실은 C좌표는 바로 나올 수도 있어. 됐나? 물론 B좌표는 이제 아까처럼 중점으로 구해야 되겠지. 됐지? 어쨌든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B랑 C좌표 구한 후에 마지막 이 계산은 내가 안 했지만 그냥 내분점 공식 쓰는 거니까 자네들이 계산하십시오. 됐지? 그 다음 56번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래. 보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교점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맞냐? 교점 얘기, A, B라고 하자. 교점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당연히 기술 들어가야지? 자, 근데 이번에는 미지수가 없어가지고 약간의 기대를 품고, 혹시 교점을 구할 수 있나? 하고 둘을 연립을 해볼 수가 있겠지. 됐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근해 공식 쓸까? 당연히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그럼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저 알파 베타가 교점의 x좌표인 거 놓치지 말고 그 다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보너스로 잘 가지고 있고 저 알파 베타로 최대한 문제를 식을 써내야 될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삼각형 OAB에 그러니까 O라는 원점이 있네. 즉 이 문제는 지금 뭐 그림은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지.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삼각형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네. 맞아? 즉 지금 이 문제는 A좌표와 B좌표의 설정을 잘해줘야지. O야 뭐 0,0이고 무게중심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은 X좌표는 무게중심 이미 구했어. Y좌표만 설정을 잘해줘야지. Y좌표 어떻게 잡을까? 이것도 다 공수 원 내용이지. Y좌표. 예를 들어 A의 Y좌표는 X의 알파를 넣었을 때잖아. 맞아? 즉 X의 알파를 넣어야 돼. 여기다 넣지 마. 지금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공수 원 내용이지 전부 다. 교점의 Y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요 알파를 어디다 넣어야 돼?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 식에 넣어야 되지. 여기 아니면 여기. 당연히 어디가 편해? 파란 게 편하지. 차수 낮은 게 편하지. 따라서 A의 Y좌표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B의 Y좌표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됐나? 그럼 무게중심 G 구하는 계산은 끝났네. 3개 더해서 나누기 3. 콤마 Y좌표도 요거랑 더하면 2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6 더하기 6이니까 12에 나누기 3. 이게 무게중심인데 이거의 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 10. 요건 20, 22. 됐냐? 뒤에 스텝 3 쪽 문제는 일단은 59번은 하지 마십시오. 외곽의 이등분의 성질이라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써서 기억에 없을 것이며 실제 내신에서도 출제율이 높진 제로는 아니야. 그러나 저건 일단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 시간에 앞에 내용이나 까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해봐야지. 요 마지막 문제. 얘는 이제 어떤 시리즈냐 하면 자네들 자 그래 이거는 기억하나 볼까? 이 식을 보고 감상평 좀 내볼래? 뭐 계산한 식이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뚜렷하게 말해봐. 몇 콤마 몇? A 콤마 B랑 5 콤마 마이너스 1이랑 거리를 잰 식이구나. 맞아? 역주행 잘 하라 그랬잖아. 그럼 수직선으로 해볼게. 이거 가지고 3대 1 내분점 한번 식으로 써볼까? 자, 문제 없지? 됐냐?
즉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단어는 이게? 이거 보고 다시 아까 그거 찾는 거야. 이거 보고 방금 그거 찾는 거야. 이게 내분점은 거꾸로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이거 보고 요거 찾는 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주자면 여기가 4잖아. 위에 숫자 배치를 봐. 3 어쩌고랑 1이니까 그거를 3 더하기 1로 잘 쪼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해도 돼.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표현돼 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돼 있다. 그러면 여기를 1하고 3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으로 쓰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없어.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 네가 정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치면 이제 3, 1을 보면서 이제 역주행 그대로 하는 거죠. 아, 이게 3대 1 계산한 거겠구나. 그럼 요 3루트 17은 아마 요렇게 곱한 게 3루트 17일 거 아니야? 요쪽 좌표가 루트 17이고 루트 5가 요렇게 곱한 거겠구나 하면서 아, 이거랑 3대 1 내분점 구하는 식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됐냐? 따라서 그거 하는 작업이 여기. 일단 A는 쉽네. A는 쉽지. 이건 누가 봐도 중점 구하는 식이네. 평균 낸 거잖아. 그지? 더해서 나누기 2. 맞아? 그러니까 A의 위치는 뭐 가운데. 자, B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림 신경 쓰지 마. 헷갈리기만 하니까 일단 식으로 먼저 정확히 찾고 나서 그림을 봅시다. 즉 2루트 3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2고 여기는 1이니까 밑에 3을 2 더하기 1로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2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대로 역주행. 그럼 이건 몇 대 몇? 2대 1로 계산한 거고 2루트이니까 아마 이쪽 좌표가 루트 2인가 보네. 루트 3이 이쪽에서 나왔나 보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산.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에서 이름 좀 보자. 누가 누구지? 아, 얘가 P네. 이게 Q네. 그럼 이건 뭘 계산한 거야? QP의 2대1 내분점 계산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 됐지? QP니까 그럼 위치는 어디냐? Q에서부터 2대1이니까 적당히 3등분 정도 해서 요 정도 되겠지. 여기가 B인가 보네. 됐냐? 됐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 바꿔서 할 거면 바꿔서 해. 똑같이 나와. C 해보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번엔 여기가 1루트 2고 3루트 3이니까 4를 1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대 3의 비율일 것이며 요쪽에 곱해진 게 루트 2일 거고 요렇게 크로스로 곱한 게 루트 3인가 보네. 됐나? 근데 위에 보면 얘가 P고 얘가 Q지. 그럼 이 식은 QP의 1대 3 내분점 계산한 식이네.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서 QP의 Q부터지. QP의 1대 3? 1대 3. 그러니까 그림은 애매하게 주지 않아. 이렇게 확실하게 티가 나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됐냐? 따라서 순서는 B, A, C가 정답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니까 일단 개념 원리는 당연히 필수 숙제고 이제 RPM 유형 쪽에 하얀색으로 썼지.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을 필수로 먼저 끝내시고 노란색 먼저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 되실 때 RPM까지.